태어난 해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띠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2024년 하반기 운세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개띠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내 운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좋은 건 안 맞아도 안 좋은 건 잘 맞는다는 게 바로 사주입니다. 개띠가 이 세 가지만 조금 신경 쓰신다면 평생의 운세가 더 좋아지는 방법을 좀 말씀드려 볼 테니까 꼭 참고해 보세요. 저는 인간이에요. AI 아닙니다. 개띠에게 2024년 하반기를 요약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내 눈앞에 강이 있고 그 강 건너편에 성공이 있다면 물 깊이가 두렵더라도 직접 물속에 몸을 담가봐서 가늠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4년 하반기는 변화와 성장을 위한 중요한 시기예요. 개띠한테는 마치 잠재된 에너지가 폭발하듯이 새로운 기회들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기회가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개띠한테는 약간 의심을 하는 소심한 성격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좋은 기회를 분명 놓치게 되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개띠별로 2024년 하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면 1958년생은 오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할 시기고요. 1970년생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물운은 다소 조금씩 기복이 있을 수가 있는데 투자는 가급적이면 매우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1982년생은 새로운 사랑을 만나거나 직장에서 승진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경쟁심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가정이 있으면 절대 한눈을 팔아서는 안 돼요. 1994년생은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섣부른 결정보다는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선택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올해는 모든 걸 내 성격과 생각과 반대되게 행동해 보는 것도 좋은 그런 시기예요. 개띠분들이 사실 노력을 참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사실 없어요. 근데 이걸 허허 하면서 넘기면 좋은데 성격이 막 예민해요. 승부욕도 좀 대단해서 남한테 지는 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그런 성향들이 좀 많아요. 자, 그럼 성과가 없어서 예민한 상황에 남한테 졌다고 한다면 개띠생들은요 혼자 폭발해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제 주변에 개띠생을 보면 너무 자신에게 빡빡하게 굴어서 인생을 좀 고달프게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괴롭히면서 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내 고집대로 자꾸 살다 보니까 주변에서 잘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주변인과 마찰이 한번 생기면 수습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실패를 보고 좌절을 보는 부분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개띠분들은 전체적으로 계산을 되게 빨리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실패한 후에 대한 계산은 안 해요. 그래서 무너지면 좀 크게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하반기에는 내가 가진 똥꼬집 버리고 주변인들의 말도 좀 들어보고 조언을 얻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에 2025년에 크게 빛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2024년 하반기 개띠의 기운을 더 끌어올리고 행운을 불러드리고 싶다면 색깔의 힘을 빌려보는 것도 좋아요. 마치 옷을 입듯 색깔은 우리의 기운과 연결되어서 행운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불운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개띠에게 2024년 하반기 개띠에게 행운의 색상은 첫 번째 황금색입니다. 황금색은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색깔이고요. 개띠에게 황금색은 재물운을 높이고 자신감을 더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이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같은 아이템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붉은색은 열정과 에너지를 상징하는 색깔이고요. 개띠에게 붉은색은 활력을 불어넣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힘을 줍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면 붉은색 옷이나 을 활용해보세요. 세 번째, 검은색은 안정감과 지혜를 상징하는 색깔인데요. 개띠에게 검은색은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검은색 의상을 입거나 검은색 액세서리를 한번 착용해보세요. 2024년 하반기 개띠에게 복을 불러올 띠별 귀인은 첫 번째 말띠입니다. 말띠는 개띠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귀인이에요. 말띠의 적극적인 성격과 개띠의 충성심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거예요. 함께 일을 하거나 투자를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호랑이띠는 개띠에게 용기를 주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존재입니다. 호랑이띠의 리더십과 개띠의 충성심이 만나서 훌륭한 팀워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닭띠는 개띠에게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는 귀인입니다. 닭띠의 꼼꼼함과 개띠의 활동성이 조화를 이루어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띠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개띠에게 2024년 하반기 복을 불러올 띠별 귀인은 말띠,
호랑이띠, 닭띠입니다. 세 번째, 2024년 하반기 개띠가 조심해야 할 띠도 있어요. 첫 번째 뱀띠예요. 뱀띠는 개띠와 성격이 상반되어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뱀띠의 냉철함과 개띠의 충동성이 부딪혀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양띠입니다. 양띠는 개띠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서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양띠의 소극적인 성격과 개띠의 적극적인 성격이 충돌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띠, 뱀띠와 양띠는 2024년 하반기에는 조금 피하셔야 될 띠예요. 어떻게 보면요, 참 뻔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래 맞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개띠에게 2024년 하반기는 분명하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해예요. 힘드셔도 저 위에 세 가지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태어난 해마다 하반기 운세를 알면 준비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좋은 기운 들어올 하반기를 맞이하기 전에 댓글에 개띠생 서로에게 격려글이나 힘내 이런 배려의 글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왜냐고요? 남을 배려하는 기운이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더 큰 행운으로 오랜 시간 내 곁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돈 들거나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한번 꼭 해보세요. 개띠분들에게 분명히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길 테니까요. 자, 그럼 부자의곡간 시작하겠습니다. 태어난 해로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해드릴게요. 8년생은 무술년에 태어났습니다. 58년생 개띠는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성장했기 때문에 다른 세대와는 좀 다른 독특한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근면성실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다양한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게 살아왔지만 정의롭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면서 대신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자, 58년생 개띠의 강점을 보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이나 팀을 이끌고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요,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약점을 보면요, 한번 결정한 일은 잘 바꾸지 못하고요,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걸로 스트레스를 쉽게 받고 항상 짜증이 이렇게 차 있는 거거든요. 2024년 하반기에 대체로 안정적인 시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강 측면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들이 조금씩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투자나 사업에서 좋은 기회를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 총 운을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시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강과 대인관계에서는 좀 주의가 필요해요. 전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지출이 조절되어 재정 상태가 개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는데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재정적 압박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올해 하반기에는 좀 중요하실 것 같아요. 투자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새로운 투자를 고려할 때는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거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1970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55세가 되고요, 경술년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나 형제의 덕도 없이 나 스스로가 자수성가하는 사주들이 좀 많아요. 힘겹게 사신 분들이 55세 분들이 좀 많으세요. 사실 겉모습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가족의 좀 따스한 정이 약해서 외로움도 좀 많이 타시고 그러신 분들이 좀 많은데 2024년 하반기에 올해는 아마 성과가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승진이나 영업을 해도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개띠 중에서도 가장 도움을 못 받는 해에 태어났는데 올해는 하반기부터 더 잘 풀려서 좋으실 거거든요. 그러니 고생한 시기를 잊지 마시고 겸손해하면서 감사하게 보내셔야 됩니다. 70년생 개띠의 강점을 보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고요,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 70년생 개띠의 약점을 보면요, 개띠들의 공통점이지만 한번 결정한 일은 쉽게 바꾸지 않고 똥꼬집을 부리는 경향이 좀 많아요. 또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경향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자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과거의 경험에 얽매여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겁을 내거나 자꾸 이렇게 재는 경향이 생깁니다. 근데 이거를 70년생 개띠한테는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이 성격이 왜 만들어졌는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한국 경제가 급성장하던 시기에 청년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했던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강인한 성격과 리더십을 갖추게 된 거예요. 또한 이 가족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고요, 정의롭고 도덕적인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세대가 된 거예요. 70년생 개띠는 한국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세대입니다. 하반기 70년생 운세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보면은 하반기 대체로 안정적인 시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돼요. 상반기부터 이어져온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되면서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재정적인 면에서는 예기치 않은 지출이나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직장이나 사업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태도가 성과 향상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새로운 기회나 도전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분명히 좋습니다. 가족관계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이해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고요.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이나 오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대화를 하거나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올 수가 있는데, 하반기니까 당연히 이제 추석 이후가 되겠죠. 사업을 하고 있다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고요.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을 좀 미리 말씀드리면은, 첫째,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둘째, 금전적인 문제에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예기치 않은 지출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가족 간의 돈 거래가 되거나 또 남을 돈을 빌려준다고 한다면 올해는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잘 생각하시고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좋아요. 셋째, 올해 하반기 때부터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텐데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신의 역량을 믿고 도전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십니다. 1994년 갑술생은 올해 31살이 되고요. 이분들 고집이 만만치 않아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사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능력은 안 되는데 차는 외제차를 타야 되고 당장 굶어 죽어도 겉멋을 많이 부리는 띠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2024년 상반기부터 이동수가 나왔는데 겁먹고 움직이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말은 내 상황을 본다고 하지만 무서웠던 거겠죠. 근데 양력 8월이나 9월 달부터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의 운기 자체가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좋은 연줄에 또 연줄을 이렇게 물고 들어오는 형국이니까 생각이 너무 깊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를 자꾸 놓치는 부분이 많은 거거든요. 올해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40세가 되기 전까지 실패도 좀 해보고 고생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단단해져서 올해 더 높게 가는 사주거든요. 이분들은 야망도 꿈도 크기 때문에 장사나 사업은 성에도 아마 안 찰 거고요. 남녀를 불구하고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국내보다 항상 해외를 생각하기에 유학을 다녀온 분들도 띠들 중에 말띠와 비슷하게 가장 많을 수 있을 거예요. 올 하반기부터 준비를 잘 하시면은 내년부터 이렇게 쭉쭉 뻗어가는 형국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좀 마음 고생이 많이 하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때 그 상황이 분명 나한테는 기반이 되고 어떤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갑술생들 잘 풀리실 거거든요. 94년생 개띠의 주요 특징을 보면은 획일화된 것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유로운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즐기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낙천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요.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기존의 틀을 깨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뛰어나고요. 다양한 사람들과의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대신에 반대로 단점도 있겠죠.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바로바로 뭔가의 결과를 나타내야 돼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당연히 혼자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또한 쉽게 이렇게 마음이 갈대같이 변하고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끼다가 금방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진득하니 못하는 것도 있고요. 누굴 만나면 오래 못 만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바람둥이라는 소리를 많이 좀 들어요. 2024년 하반기 94년생 운세를 보면요, 하반기에 대체로 안정적인 시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되고요. 상반기에 있었던 어려움이나 고민거리가 조금씩 풀리고 해결되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는 업무 성과가 높아서 승진 기회도 생길 거고요. 학업이나 연구 분야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연애운도 좋은 편이고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기존의 연인과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올해 아마 이미 연애 중이라면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거고요. 서로의 마음을 더욱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애정이 더욱 단단해질 거예요. 1982년생은 43세가 되며 임술년에 태어났습니다. 공무원이나 회사에서 관리자를 하고 있다면 올 하반기는 내 직급이 상승이 되거나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성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이 좀 많아서 구설수를 조심하셔야 돼요. 빠르게 성장을 하니까 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 말 한마디가 싸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안 좋은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양력 8월 이후부터는 술자리를 좀 많이 피하시는 게 좋아요. 82년생 개띠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성장했고요. 독특한 개성과 리더십을 갖춘 세대입니다. 일반적인 개띠의 특징에 더해서 8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이 더해져 더욱 강렬한 좀 개성을 지니게 됐는데, 82년생 개띠의 주요 특징을 보게 되면은 나는 아니지만 이 민주화 운동의 영향을 받은 이 부모님한테 나왔기 때문에 좀 자유로운 사고 방식과
개성을 중시하게 됐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기존의 틀을 깨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즐깁니다. 남들과 다른 좀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면서 희한하게 리더의 역할을 적극 수행을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이끌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높고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위트와 유머 감각이 뛰어나서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재능도 있고 인기도 많습니다. 82년생 개띠의 강점을 보면요,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을 하고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있고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넓은 인맥이 좀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면서 이렇게 넓은 인맥을 형성합니다. 자, 82년생 개띠의 약점은요,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게 제일 안 좋은 건데 한번 결정한 일은 잘 바꾸지 않고 이렇게 똥꼬집 부리는 경향이 또 있어요. 이게 개띠의 아주 고질병들이에요. 2024년 하반기 82년생의 전반적인 운세를 보면요, 대체로 안정적이고 꾸준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어요. 상반기 동안 열심히 노력해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결실을 맺는 그런 시기가 될 겁니다. 일과 사업에서는 집중력과 추진력을 발휘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고요. 가정에서도 행복과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결혼 생활에서도 사랑과 신뢰가 깊어지니까 만약에 신혼부부라면 2세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요. 첫째가 있다고 한다면 둘째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예요. 건강 측면에서는 스트레스와 과로는 좀 피해야 돼요. 좀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자주 받아요. 규칙적인 운동과 명상 등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시작과 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주나 풍수는 여정이에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여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운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학입니다. 지속적으로 배우고 연구해서 내 운이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최적화한다면 우리 삶의 균형과 조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활용해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